동해의 노래. 푸른 동해가에 푸른 민족이 살고 있다. 태양같이 다시 솟는 영원한 불사신이다.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라. 빛나는 내일이 정언하리라. 산 첩첩 물 겹겹 아름답다 내 나라여. 자유와 정의와 사랑 위에 오래 거라 내 역사여. 가슴에 손 얹고 비는 말씀 이 결에 잘 살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가 몇 해 전에 휴전선 답하기를 끝내고 마지막 날 동해가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피 어린 600리라는 내 기행문 맨 끝에 실려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동해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감격의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신라의 역사를 펴보면 박혁거세 왕 8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일본의 병선이 우리를 처음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일본의 침략은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로부터 300년 동안이나 침략을 받다 못해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일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출병해 보자는 의논이 일어났으나 홍권이라는 그때의 국무총리가 원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고 평화의 지도 정신을 발휘했었고, 그로부터 또 1세기를 지나서 실성왕 때의 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일본이 대마도에다 진을 치고 또 침략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먼저 나가 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조정의 의논이 있을 적에도 미사품이라는 국무총리가 평화론을 주장해서 국론을 안정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도 부릴 줄 모르고 바다를 무대 삼을 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진평왕 때에는 선부서라는 해군성을 두고 배를 만들고 국위를 선양하기까지 했으며 그 시대에 대세라는 청년과 구칠이라는 청년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로 나가 신라 사나이의 기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 800년경 흥덕왕 때에는 저 유명한 장보고란 바다의 영웅이 나타나 완도 그때의 청해 지내다 본부를 차리고 앉아 동남아 일대의 해상을 제압했었고 당나라와 일본의 국교까지를 우리가 가로맡아 우리 허가 없이는 어떤 배 한 척도 바다 위에 떠지를 못했던 것이며 모든 항해의 기술까지를 우리가 총지휘했던 것이 과장 아닌 사실로서 오히려 전해들의 서적에 더 자세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태여 바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고려시대와 이조시대를 통해서 충각선이니 거북선이니 창선이니 하는 남이 못 가진 배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충무공을 통하여 세계의 해전 사상에 자랑할 만한 승리의 역사를 지었던 것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사실들은 오히려 젖혀두고라도 우리 민족의 이상이 바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 밖을 내다보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연암은 거의 허생전 가운데서 허생이라는 한 경륜가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돈을 몇 번이나 벌고 헛고 해서 세상을 놀래다가 마지막에는 요까지 좁은 땅덩이 안에서 사내 자식의 포부를 어떻게 펴보겠느냐고 탄식한 나머지 나라 안에 있는 도둑의 무리들을 이끌고 동남아 해상에 있는 어떤 무인도에다 이상세계를 세우는 그런 재미있는 구상으로 작품을 엮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박연암 선생 한 사람의 소설을 통한 이상도뿐이겠습니까? 우리 말에 바라본다는 말 자체가 우리 민족의 이상이 바다 밖에 있는 것임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옛 말이 바라였습니다. 모든 옛 글이 다 그러합니다. 바다를 본다는 바라보는 것이 곧 희망의 뜻을 가진 바라봄이 된 것입니다. 바다를 본다, 바라를 본다, 희망을 바다 밖에다 두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북쪽 대륙으로부터 동으로 남으로 내려오다가 바다에 부딪혀 더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다를 내다보며 바다 밖에 이상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희망을 육지 안에서 찾지 않고 멀리 바다 밖에 바다를 내다보며 바라보는 곳에다 설정하려 했습니다. 민족의 역사 행진을 정지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바다 밖에다 개척의 이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대륙의 문화와 사상에 침륜되어서 이것의 실천이 중단된 것뿐입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바라본다는 그 이상과 구상과 행동은 결코 어떤 침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신라 사의 신뢰가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의 침략을 평화로서 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같이 저 자신은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침략을 생각해 보지 못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거의 못났을 정도로 침략 근성이 없는 민족입니다. 침략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남을 이끌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문화는 만주 대륙 문화의 연원이 되었었고 백제의 문화는 일본 문화의 산모가 되었으며 신라의 문화는 우리나라 안의 문화의 전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탁월어 인도 시성의 우리를 두고 노래한 귀절에 아시아 빛나는 황금 시대에 코리아는 그 빛을 밝힌 한 주인공이었다 했습니다. 그가 우리 역사와 동양의 문화사적 원류를 잘 알고 한 말인지 그것은 미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리아의 동양 사상의 위치가 실로 선구자적 위치에 있었던 것을 예찬한 그의 시 귀절이 사실 그대로였음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의 시 귀절로서 동해변의 모임의 주제를 삼는 까닭은 결코 우리의 과거 역사가 동양의 문화를 선구했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불 다시금 켜지는 날 동방은 찬란히 온 누리를 밝히리라
한 그 미래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등불, 우리 민족이 아시아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흐뭇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인도의 시성이 코리아를 예찬한 한마디 말을 한국의 시인은 조금도 주저없이 증언하려 합니다. 오늘날 동양의 모든 나라를 지도할 나라가 일본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결코 일본인 자신이나 미국 사람들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일본 민족은 아시아를 이끌고 갈 자격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더욱이 나는 여기서 선구자니 지도자니 하는 말도 용서할 수 없는 말로 알거늘 하물며 주축 따위의 말은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